그런데 그동안에 이 최지우 변호사의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의존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이 화면인데요. 이게 쭉 한번 저희가 대략 러프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 시절서부터 최지우 씨가 관여되거나 지금 최지우 씨가 현재 법무법인 자유에 소속되어 있는데 법무법인 자유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또는 김건희 씨 관련된 소송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중에서 이제 뭐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장경태 의원이 그 김건희 캄보디아 가서 그 빈곤 포르노 그 발언, 그리고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권,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우리 기술도 이제 뭐 주가 조작이 있었네 없었네 관련해서 또 이것도 소송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자유, 최지우 씨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법인에서 맡고 있는 사건들도 보면 다 정치적인 논쟁에 이제 휘말려 있는 사건들이죠. 김남국 전 의원의 이제 코인 비리, 뭐 이거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도 여기서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직원 정보 공개 요청을 했다고 이제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 처분 취소 소송도 법무법인 자유에서 맡았고요.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 편법 대출 의혹 사건도 그렇고요. 고발되리.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김건희 씨의 이제 그 명품백 사건도 이 법무법인 자유에서 수행을 했죠. 이만큼 최지우 씨는 사실상 거의 김건희 또는 이제 윤석열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전속 변호사. 우리 건진 사이다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 똥바지라고 얘기합니다. 똥바지. 안 좋은 거 그냥.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랬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 법무법인 자유 그러니까 패소했던 사건이 이제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와 관련된 소송이었는데 결국 뉴스타파하고 참여연대가 승소를 했죠. 예. 근데 이 사건을 누가 맡았나라고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법무법인 자유. 네. 항소심이죠. 항소 대리인이 법무법인 자유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름은 물론 최지우 씨, 최지우 이름은 안 없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자, 최지우는 근데 법무법인 자유의 변호인입니다. 네. 저 결과적으로 그 본인이 이제 대통령실에 맡았던 사건들을 그대로 수임을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니까 결국 그냥 자기 소속된 법인에서 사건을 맞대 자기는 이름은 안 올린 걸로 보입니다만은 전형적으로 이걸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예. 자, 그런데 이 최지우 변호사를 강진구 기자님 최근에 만났다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한번 특히 이제 요 지금 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렇게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맡았던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사건을 수임하는 거.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최지우 변호사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인정을 하지는 않고 끝까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죠. 네. 그 최지우 변호사 그거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렇게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아니, 어쩐 일로 오십시오? 예? 아니, 최근에, 저번에 대법원에서 선고난 거예요. 아니, 대법원에서 절 모르시나요? 저 알고 있어요. 네. 대법원에서 뭘 선고했죠? 직원들, 대통령 직원들 정보 공개 청구.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자유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행정관실에서 하다가 네. 거기서 그 담당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 팀이 있었으니까 그게 당연히 거기에 있었던 건데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네네. 저렇게 바로 들어가는 또 경우도 저도 의외였어요. 사실은 이렇게 법무법인 취재를 하면은
우리 권지현 기자가 사용하는 수법이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해요. 저는 예약하고 갑니다. 네, 권지현 기자는 돈 내고 30분 동안 문 걸어 잠그고. 문 잠가라. 네. 저는 저 권지현 기자의 저런 취재 기법을 지금 한 번도 활용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가슴이 떨려서 저는 그냥 기자로 들어가는 건 몰라도 의뢰인으로 이렇게. 의뢰인으로 들어가서 명함 주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쫓겨나죠. 되게 법무법인에 있는 이제 비서진들이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해서 용건을 밝히는 순간 그냥 밀어내죠. 사전에 예약을 보통.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여기에 그냥 들어가서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최지우 변호사님을 보러 왔다고 이런 하니까. 경우 처음 봐요. 아니 지금 최지우 변호사는 강진구 기자를 대면하면요. 사실은 기절 초풍할 상황이거든요. 야, 꿈에도 나오면은 사실 기절할 상황인데 직접 대면을 했네요, 저렇게.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 사무실이 사실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그 주진우 변호사 있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그 법률 비서관이었죠, 대통령실에. 법률 비서관으로 있던 주진우 변호사가 대통령실 들어가기 전에 이 사무실을 사용했던 곳이에요. 네, 똑같아요. 우리 그때 같이 가봤던데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선 때 그때 같이 취재하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김건희 씨의 이제 그 네거티브 대응 맞아요. 팀으로 일컬어지던 곳이 이제 바로 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명 뭐 일부에서는 저희가 김건희 씨의 서초동 캠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 곳을 이제 이름을 이제 법무법인 자유라고 바꾸고 저기에 소속 변호사로 지금 최지우 씨가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왠지 모르지만 그 최지우 변호사가 윤석열의 이 SOS를 야박하게 거절을 했던 거는 이미 이제 주진우는 한동훈계로 말을 갈아탔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최지우 변호사는 이제 자기는 주진우 의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럴 리가요. 거기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은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최지우 변호사의 생각을 한번 살짝 물어본 건 내일 저희가 내일 하는 걸로. 내일 방송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담당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변호사 개업하면서 가져 나오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물어보는데 최지우 변호사 김건희 씨의 가장 믿었던 호위무사마저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지금 손절하고 있는 굉장히 슬픈 그러네요. 장면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는 지금 저희가 처음 전해드린 것 같은데 최지우 변호사가 떠났다는 건요. 윤석열, 김건희 주변에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걸 이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경호처에 김성훈 차장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최지우 씨한테 방금 전에 봤던 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이거 어떻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건은 제가 수임한 게 아니고 우리 법인이 수임한 거다. 나는 이름이 안 올라가 있다. 이런 좀 얄팍한 변명을 했죠. 유철한 변호사가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물어봤던 게 아까 건진사이다. 건진사이다가 KTV 영상을 사용한 것을 이 저작권법,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이 대통령실 KTV에서 고발을 한 사건. 이걸 결국 지금 최지우 씨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역시 당신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건드렸던 사건을 지금 변호사가 돼서 수임한 거 아니냐. 이제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제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천공 관저 사건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것도 맞죠? 아니요, 그런 거 선임한 적 없어요. 천공 관저 사건 선임한 적? 네, 없어요.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이 뭐예요? 우리 기술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대통령실 행정관일 때 고발한 거지. 제가 한 적 없어요. 그거 여기서 자유하고는 자유에서는 안 하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그럼 빈곤 포르노도 장경태 의원. 그것도 제가 대통령실 행정관일 때 저희 팀 업무였는데 제가 가서 제가 그냥 접수하고 이런 업무를 한 거지.
여기 와서는 자유는 자유는 상관없어요. 자유는 안 하죠. 네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좀 보세요. 경찰서 가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 그래요? 네. 저 저작권법 위반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건 맞아요. 그죠? 네, 그거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아, 그건 최 변호사님 지금 하고 있나요? 건진사이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제가 그건 하고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 이게 이해상충법에 따르면은 아니에요. 전혀 관련 없어요. 저는 왜요? 거기서 그 업무를 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거는 기자들 관련 업무고 그런 거는 홍보기획실에서 하는 거지 법률비서관실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 사건을 실제로 해서 또 국감장에서 나와서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맡았다고 한 거지. 제가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던 사건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관여한 사건? 관여한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법률비서관실에서 왜 그걸 관여를 해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 공식 입장 국감장에다가 얘기하시고 할 때는 그거는 제가 이 사건을 끝나고 맡아와서 저가 국감에 간 거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그래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다가 진정을 넣어서 제가 관련 자료까지 다 제출을 했어요. 저는 관여도 안 했고 저는 KTV 관련자들을 퇴사하고 나서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알게 된 구글 제가 언제 입력했나까지 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을 때 관여한 건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끝나고 나와서 수임을 한 거라는 그렇죠. 거죠? 끝나고 나서 제가 9월 8일 퇴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뭐 도와줄 생각이 있냐 해갖고 왜 도와줄 생각이 있다 한 거예요. 아유, 참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도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 자기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하고는 뭔가 좀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말투가 굉장히 민감한 사건 관련해서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짚어보자면. 우선 천공 관저 개입 관련해서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KTV 저작권법 위반 고발은 자기가 대통령실이 있을 때 관여했던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대통령실이 있을 때 KTV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다만 대통령실 나와서 이제 이 사건을 알게 돼서 수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객관적 사실하고 다 배치가 됩니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천공관저 개입 사건부터 보죠.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다 이거부터 배워볼까요? 네. 자, 천공관저 개입 사건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최지우 변호사가. 근데 여기를 보시면 짜잔. 최지우인데요? 네. 고발장 저기서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제 고발장 내고 있네. 에이. 네, 이게 뭐 동영상으로도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이때만 해도 사실상 최지우 변호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대통령실의 상당히 민감한 사건들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저렇게 주목을 받을 때, 저 때는 저렇게 보도를 언론 보도까지 본인의 얼굴을 노출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는 총공 사건은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기 맞지 않았다. 법인 자유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긴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에서 파생됐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 대통령실에서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반박에 나섰었는데 결국 이 업무들과 관련해서 이제 최지우 씨가 결국은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나오면서 본인의 이제 커리어를 이제 강조할 때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런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했었던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전부 다 거리두기를 했었던 천공이라든지 장경태의 빈곤 포르노라든지 아니면 우리기술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들을 전부 다 본인이 이제 핸들링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총선 출마할 때는 강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거리두기.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상 염량세태예요. 대표적인. 윤석열, 김건희의 호위무사로서 본인은
총선 때 그 후보자로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해 보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도 화면 보면 이제 출판 기념회 때도 보면 가짜 뉴스와의 전쟁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을 이제 본인이 대통령 또 영부인을 대신해서 이런 가짜 뉴스 세력과 그 대리전을 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지난번에 오늘 보냈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저런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고발 사건과 자기하고는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아, 정말 씁쓸합니다. 네. 그런데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에 있을 때 국회 국정감사에 또 출석을 해서는 또 그러니까 이제 저 아까 KTV 얘기죠.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들 본인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그 대통령실에 있을 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는 이 사건을 맡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홍보비서관실에서 다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 사건을 퇴직하고 나서 사건을 수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근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불려져 나가서는 KTV에 법률 자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정래 증인 거짓말 한 거잖아. 인사하러 왔는데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업무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담당 직원을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경위를 좀 아셔야지만 이게 좀 이해가 가능해요. 경위 잘 알고 있어요. 계속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이게 그 공공 저작물이 아니고 풀단 영상이라서 2023년 7월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서 이 풀단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니까 이거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외협력 비서관실에. 그래서 그 대외협력 비서관실에서 검토를 했더니 이건 저작권자가 조치를 해야 되고 풀단의 일원인 KTV가 조치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KTV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소통을 했었고요. 저는 여기 홍보기획비서관실로 되어 있는데 저는 법률비서관실 소속이었고 저는 그냥 그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고 저는 법률적인 조언만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KTV 실무자들이 저한테도 좀 묻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실에서 했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관하지는 않은 법률 자문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KTV가 이거를 했지 않습니까? KTV에서 나온 김건희 씨 관련된 영상을 건진사에다가 이제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관련해서 KTV가 고소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업무를 사실 한 거죠. 고소고발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KTV 쪽에다가 이런 걸로 고발 좀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 의심이 되죠. 강력하게 KTV가 스스로 나서서 고발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뭐 대통령실하고 상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외부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리고 KTV가 지금까지 그 자신의 영상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전례가 전혀 없어요.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것은 거꾸로 대통령실에서 KTV에 고발사주한 걸로 보이죠. 고발사주가 강력히 의심되는데 그거를 표현을 법률 자문을 했다라고 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KTV로 하여금 고발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옷을 벗고 나가서는 본인이 이 사건을 이제 수임을 한. 그럼 이러면 전형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해상충 위반을 한 거죠. 이해상충법 위반. 네, 뭐 거의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국정감사 발언까지 나와버려가지고 이거는 뭐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자, 또 질문 또 하나 더 있죠. 정보공개 소송. 네, 정보공개 소송을 이제 이건 뭐 법무부인 자유에서 이제 맡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최지우 변호사가 직접 자기의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소속돼 있는 이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을 수임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애당초에 이 정보공개 소송으로 이제 이게 비화되기 전까지 이 사건을 대통령실에서 핸들링했던 건 사실은 최지우 씨거든요. 최지우 씨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도 역시 최지우 씨가 자기가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되면서 가지고 나왔다. 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예. 그 부분들 한번 더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이거 직원들 정보 공개 청구한 거 이 소송은 이제 자유에서 한 건 맞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요거는 자유가 원래 아니었고 이게 자유가 작년 5월달에 설립된 법인이에요. 네. 작년 5월달에 설립된 법인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최지우 법률사무소를 했었고, 예. 그러니까 자유가 이 사건을 수임할 당시에는 그때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개인 변호사님이 그때는 저 최지우 법률사무소를 했었고, 최지우 법률사무소를 했었고, 그거는 이제 그럼 자유가 이 당시 나왔을 때 이미 대통령실에서 나왔을 때 나오고 난 뒤에 이 사건을 수임한 거는 자유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법률사무소에서 한 거예요. 그거는 법무법인 자유가 2024년 5월 4월 그게 언제지? 근데 2024년에 선입된 거라서 그리고 상고심은 법무법인 자유가 한 거고 항소심은 그냥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한 거예요. 항소심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한 거고.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실에 있을 때 그건 담당했던 사건은 맞잖아요. 그 직원 정보 공개 청구한 소송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그게 이제 소속. 그러니까 본인이 좀 알아보시고 오세요. 그 법무법인에 예를 들어 제가 김앤장을 들어갔어요. 그럼 김앤장에서 그 사건은 못 맞냐? 아니에요. 제가 관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 수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변호사님이 관여를 안 했다고 저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서울지방 변호사에 가셔서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담당 변호사 이름도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올라온 건 저도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대통령실에 과거에 맡았던 사건을 본인이 몸담고 있는 법인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저희가 다 법률 검토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막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소심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한 거지 법무법인 자유에서 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지금 업무 중이래 갖고 부수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업무 중에 찾아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다 답변을 다 해요. 근데 이 답변에서도 이제 몇 가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저작권 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과 관련된 이 사건은 법무법인 자유가 아니고 법률사무소에서 맡은 것이다.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최지우 법률사무소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법무법인 자유가 설립된 건 2024년 5월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법무법인 자유가 이 고소장이죠? 이건 KTV를 대리해서 고소장 접수시킨 건데 여기를 보면 법률사무소 자유라고 되어 있네요. 법률사무소 자유라고 되어 있고 시기가 여기 보면 요 밑에 이게 이제 출력한 시기를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렇죠. 2023으로 돼 있어요. 2023으로 돼 있어요. 2023 12로 돼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흐릿한데 2023 12 13 04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도 월 시간까지 쭉 이렇게 자동으로 찍히거든요. 2023년 12월에 출력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법률사무소 자유가 이제 그 법무법인 자유로 바뀐 건 2024년 5월 달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법률사무소 자유로 2023년 12월 달에는 활동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지우 변호사가 대통령께서 옷을 벗고 나온 게 2023년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그 이후에 최지우 씨가 자유로 이제 들어왔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상 법무법인이 아니고 법률사무소 자유에서 이 사건을 이제 맡았다 하더라도 결국 최지우 씨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가 좀 어렵죠. 이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2024년 5월 달에 법무법인 자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과 무관하다 라고 지금 설명을 했지만 그것도 역시 경강부회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이 법무법인 자유가 항소심 때는 이 사건을 안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보시면은 요 다음 슬라이드에 안 나와 있나요?
아까 좀 보여드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항소 대리인이 법무법인 자유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피고 항소인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로 돼 있잖아요. 2024년 9월 6일 날 접수를 했죠. 네. 그렇다면 항소를 안 맞고 상고심부터 법무법인 자유가 관여했다라고 네. 하는 설명도 사실상 틀린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피고 대리인 항소니까 항소 때 2심 때부터 법무법인 자유가 맡았었던 거죠. 근데 마치 2심이 아니고 상고심부터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최지우 변호사. 네. 지금 여사님 사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네, 지금 없지. 여사님 사건이 없는데 뭘 해요? 네. 여사님 사건은 제가 그 명품백 사건 하나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줄리 의혹은 그냥 단순히 참고인으로 와서 아니요, 줄리 의혹은 제가 수임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걸 보세요. 그 대통령 그 윤석열 국민 캠프 시절에 네. 제가 거기서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담당 그 리스크 관리 업무를 했다 보니까 고발장을 쓰고 진술을 하니까 저를 부른 거지. 제가 선임해서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요. 네. 그렇고. 아니, 근데 지난번에, 그건 단순히 그때는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예전에 있을 때, 캠프에서 있을 때 고발인 그렇죠. 제가 때문에. 고발인을 윤석열 국민 캠프에서 고발을 했고,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업무가 와서,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고발인 진술을 했으니까, 거기서 부동의하니까 제가 나온 거죠. 그래도 그때 이제 와서 얘기하실 때 이제 의혹을 이렇게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 왜 여사님이 그 대학원 동기분이 우리 그 대학원 주간이 아니고 야간이었어. 네. 이런 얘기를 저기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단순히 캠프 시절에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캠프 시절에서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소송이 제기돼서 그 과정에서 줄리옥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니에요. 그게 캠프 시절에 들었던 얘기. 캠프 시절에 들었던 얘기입니까? 캠프 시절에 제가 코바나 콘텐츠 가서 사건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것저것 문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대통령실에 있을 때 그 확인했던 건 대통령에 있을 때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있을 때는 김건희 여사하고는 소통을 안 하셨어요? 거의 할 이유가 없죠. 뭐 이유가 특별한 없습니다. 사유가 없으면은 잘 안 하죠. 그냥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하죠. 그리고 여사님이랑은 그죠. 그 오히려 캠프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대통령실 초기 때는 이게 관련 사건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뭐 가끔 소통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체계가 안 잡혔었잖아요. 근데 체계가 잡히고 난 다음에는 제가 직접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직접 연락을 하게 된 건 그 최재형 그 목사 명품백 사건. 예. 그 사건 하면서는 또 직접 연락을 했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변호인이니까. 아, 그건 변호인으로서. 네. 그래서 행정관 시절에는 제가 만약에 뭐 연락을 할 게 있으면은 관저팀에다가 연락해서 이런 거 알아봐 주시다 하지 제가 직접 여사님한테 직접 할 수가 없죠. 네. 원래 이게 자유가 원래 주진우 변호사 사무실이었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지금 주진우 변호사 여기 계시죠? 아니, 안 계시죠. 못하죠. 그럼 여기 주진우 변호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똑같이 2층하고 5층 똑같이 쓰고 있던데. 아, 그것도 잘못하죠. 2층은 원래는 안 썼었어요. 아니, 2층은 원래 안 썼었다. 2층 썼었어요. 그거 잠깐 쓴 거예요, 잠깐. 잠깐 쓴 거라고. 네, 잠깐 선거 캠프로 쓸. 아니, 선거 캠프가 아니라 잠깐 썼다가 네. 여기 변호사가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가 여기 500이라니까 202호 썼었잖아요. 네. 지금 202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변호사님이 한 분이 더 들어온다 하면 빈 방이 없으면은 잠깐 빌렸을 수 있고 또 내려가면은 그 당시에 개업한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안 돼요.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오셔야지. 이 최근에 뭐 내란이나 계엄 사건 관련해서는 그 여사님이나 아니면 대통령하고 이렇게 여사님하고 직접 얘기한 적 없어요. 네. 법률 자문 이런 건 안 하시고요. 네. 여사님하고 직접 얘기한 적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데 여사님하고 직접 얘기한 적이 없어요라는 말은 간접적으로는 소통을 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이제 수임을 하기 위해서 뭔가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이 뭐 간접적으로 어떻게 사건을 맡을 수 있겠냐라고 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괜히 직접이란 말을 했어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안 맡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볼 땐 이 최주 변호사가 법률 비서관으로 모시고 있던 주진우 의원이
지금 사실상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고 한동훈 쪽에 붙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그쪽으로 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주진우 변호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건물에 있는 히스토리를 너무 잘 기억해요. 5층뿐만 아니고 2층을 썼다고 했더니 2층은 잠깐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리고 2층에 예 당시에 주진우 변호사가 했을 때 뭐 202호를 썼는데 지금 202호 쓰잖아요. 이렇게 세세히 알 정도면 건물 관리인 같아요, 거의. 네. 예. 주진우 변호사하고 상관이 없는 분은 이렇게 세세히 기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셨을 때 알겠지만 화면으로 보면 주진우 변호사가 얼굴이 거의 술에 만취한 것처럼 얼굴이 굉장히 빨갛잖아요. 주진우 아니라 최지우. 얼굴이 굉장히 빨갛습니다. 지금 아마 심장이 엄청 뛰고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앉으라고 하고 대화를 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쫓아내든가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주 흥분한 그런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나서는 김건희 여사하고는 직접 소통을 한 적이 없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가요. 그렇죠. 그럴 리가요. 그렇죠. 누가 믿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최지우 변호사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사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느냐. 야,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내일 예고편인가요? 네. 내일 또 안 볼 수가 없는. 여기에서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떠나갔구나. 호위 무사들마저도 알면서 호위 무사들마저도 지금 윤석열 김건희 옆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염량 세태를 다시 한번 느끼고 나왔습니다.